당초 15대 1을 예상했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지금 서울마저 내주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네, 어젯밤에 MBC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의 기대와 달리 선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강원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부산, 울산 승리한 지점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졌잖아요. 네. 아쉽잖아요. 네. 너무 크고 아프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치열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초반에 선거 판세를 굉장히 좋게 보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지역민들의 평가 물론 이제 그 가장 보수적이라는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간단치 않겠다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막상 마이크를 댔을 때 시민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힘 있는 여당 후보론 그리고 지역 발전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갈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31년 만에 최초로 민주당 출신의 대구시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 결국에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선거 구도는 좋았죠. 아주 좋았죠. 네.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선거 구도는 첫째가 심판이었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현재 광역 단체장들 국민의힘 소속들이 다수인 단체장들에 대한 심판의 영역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재명 정부가 집권 1년에 대단히 잘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세 번째가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하는 그런 자멸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심판, 기대, 자멸 이 세 축으로 구도가 짜여지면서 우리로서는 참 좋은 환경이었는데 말씀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대구도 드디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는가 싶었죠. 특히 마지막 날 유세 때 김부겸 후보의 전선 야곡을 들으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울었습니다. 네, 예. 저도 펑펑 울었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슬픈 노래인지 몰랐어요. 네. 저도. 근데 지금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 벽을 못 넘었죠. 그 벽을 못 넘었던 건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다른 문제를 찾기보다 그 다음이 다른 영역에서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영남의 벽이 참 높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95년도에 될 뻔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못 넘었잖아요. 2000년도 마찬가지고. 네. 그 켜켜이 쌓여온 서사가 여전히 살아 있구나. 야, 이거 어떻게 넘지? 네. 마음 한 구석으로 도끼도 생기고요. 야, 다음에 내 반드시 넘는다라는 도끼도 생기는데 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영남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겪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 세력에게 표를 주진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상식의 편에 선 시민들의 판단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를테면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 특히 이제 경남의 시민들은 그런 분들한테 표를 주셨을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구도 내에서 우리 후보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선거를 잘했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캠페인을 잘했냐 민주당이 예. 중앙당 차원에서 그렇죠. 예. 대구와 경남의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은 정말 너무 헌신적이셨어요. 갈아 넣었다고 예. 봐요. 김경수 후보도 예. 마지막 날 빗속 아휴, 진짜 눈물 났습니다. 예. 갈아 넣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만큼 뒷받쳤느냐라는 부분 아쉽죠. 많이.
진짜 저는 이번 선거 때 영남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창원 뭐 대구는 2번씩 갔고요. 부산 뭐 계속 다니면서 근데 후보들 그러니까 지역 후보들의 캠페인은 진짜 빛났습니다. 정말 헌신적이었고 이 관찰자인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저분들의 저런 헌신과 노고가 특히 그 경북의 오중기 그다음에 이제 그 달성군의 박형용 그다음에 그 김부겸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남에 이제 김경수 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냐 우리 나라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캠페인 어떤 대목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우선 고생하신 영남 지역 후보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끼를 품었었거든요. 도끼를 품고 시작한 선거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는 제가 정말 잘 아는 후보인데 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우리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당 차원에서 어땠냐라고 보면 이게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절박했냐라고 봐요. 선거는 절박함이 묻어나야지 네. 지지자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후보는 절박한데 다른 사람들 절박했을까요? 저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자신만의 셈법들을 내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권자들 냉정하잖아요. 냉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절박함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뭐 인천이라든지 강원 우리가 탈환한 지역들 충청도 힘든 데거든요. 그렇죠. 충남북을 다 탈환했습니다. 세종까지 대전까지 충청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도 뭐 대단히 힘든 데거든요. 그런데도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을 건 짚고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 영남에서의 아쉬움, 서울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아프게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좋고 유권자 지형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끔 민주당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민주당을 오래 출입해봐가지고 이 당이 왜 이러지? 이거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이런 선거를 지네. 이제 그러면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항상 뭔가 이슈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출발부터 상당히 붙어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들었던 경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기 후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중기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예. 두 분 인사하시죠. 형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의원님. 죄송합니다. 울컥합니다,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45만 600표 차이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67.24 그리고 우리 오중기 후보께서 32.75%를 기록했습니다. 42만 7,956표를 얻으셨는데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기대한 만큼 이렇게 목표 달성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30%를 잘 못 넘겼어요. 네. 그래도 30%를 넘겨서 교도부가 확보되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또 희망을 또 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번째 좌절입니다. 예, 7번째 도전했죠. 예. 그러니까 오뚜기, 송중기 아니고 오중기 이렇게 캠페인을 하셨는데 서운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뭐 당연히 서운한 마음도 많고요. 또 뭐 이렇게 저 때문에 이렇게 또 당선을 못해서
또 우리 도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또 지지해 주신 우리 당원분들 또 지지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예.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할 의사를 밝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8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뭐 28년 총선 반드시 출마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때는 이 그 마의 벽을 넘어서 당선에 가 닿을 거라고 예.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 조금만 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뭐 10%만 더 노력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경북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그리고 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는 이 인식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동안 뭐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또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대한민국이 또 정상화되고 예. 또 이재명 정부에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떨어진 건 오중기가 떨어진 거고요. 우리 경북 도민들이 또 승리하신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단체장을 한 명도 이렇게 입성시키지 못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데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해서 경북이 이 고립되고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움과 마주치면서 취재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선배님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늘 화이팅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중기 경북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준기 후보께서 지금 씩씩하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가끔 약주 한잔 하시면 저녁에 전화 오거든요. 전화하셔서 뭘 하십니까? 힘들죠. 그래서 언젠가 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힘들었나 봐요. 술 한 약주 한잔 하시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힘들어요, 저 양반. 힘들죠. 말이 그렇지. 47에 28. 그럼요. 30년입니다. 한 세대를 이렇게 계속 실패로,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한번 민주당의 간판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보겠다. 그럼요. 이게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이거든요. 이 대구 경북의 변화, 이번엔 보니까 대구 경북보다 이게 서울이 더 문제다르냐. 지금 댓글창에 서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은 경남은 그렇다 치고 이 서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울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세훈의 실정이 너무나 많았고 보수무능 심판 선거에 열기가 뜨거웠고 막판에 서서문고가 삼성동 철근 누락 사건까지 터져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각이다라고 했는데 13시간 개표 13시간 만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잘못했죠. 잘못한 거고요.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서울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지형은 아닙니다. 지난 22년 대선, 25년 대선 두 번의 대선을 보면 보수 득표가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틀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했냐,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받아야죠. 비판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뭐 잘못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선거를 치면 100가지 이상의 잘못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점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페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판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도 경남 지역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박근혜가 선거판을 뒤집어 엎은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오만한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는 건지 저는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저는 이명박근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별로 없었다. 예. 그럼 뭐였을까요? 뭐가 유권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거스렸을까요? 우리로부터 찾으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박함이 없었던 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만한 모습들이 비춰지진 않았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이를테면은 거고요. 뭐 실언 같은 뭐 이를테면은 그렇죠. 막판에 터진 뽀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있었죠. 그래서 실언과 실수들, 예. 예, 그리고 태도의 오만 문제.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샤이 보수가 있었던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불법 내란으로 인해서 네. 표시하지 못하던 음. 보수층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불법 내란 세력을 찍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들도 예.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숨어져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유권자 지형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이 이제 노령화되고 그리고 이제 재산상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있어서 표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강북에 인구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 뭐 이쪽에 소위 얘기하는 강남 3구의 인구가 훨씬 많아졌다. 이번에 이제 투표한 문제가 된 데도 송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보수의 텃밭이 돼버린 서울에 대한 그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좀 잘못됐던 건가? 아니면은 그 후보 이제 서울시장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 두 가지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디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에서 섣부른 평가는 우리 내부에 상처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열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짚어야 되긴 합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후보를 비롯한 캠페인의 문제냐 아니면 뭐 접근 방식의 문제냐 전략적 관리의 문제냐 등등 여러 가지가 전 다 될 수가 있다고 봐지죠. 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는 저희가 이겼잖아요. 네. 시의원 선거도 이겼잖아요. 네. 근데 시장 선거를 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시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시의원 선거는 다 서울시의원 선거는 다 이기질 않았고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예. 이겼단 말이에요. 예.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예. 17대 8? 예. 정확한 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간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석패를 했어요. 이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페인 요인이냐 전략적 문제냐 아니면 서울 이외의 요인에서 또 발생됐을 수도 있고요. 전 전국적인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 예컨대 평택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 선거 관리상에서의 국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것 때문이야라고 단언하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에 던지는 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열하게 평가하고 토론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내 탓 공방인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진 거야. 이제 뭐 댓글창에도 지금 뭐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냉정하게 그게 무엇이었나 과정 전체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요인들을 다 찾아서 사실은 지방선거보다 28년에 있을 총선이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선거를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원호 후보 입장이 들어와 네.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겠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캠프 관계자 당원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당선된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 건네준 따뜻한 마음, 거리에서 잡아준 손, 끝까지 응원해 준 것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후보 입장 뭐 저렇죠. 근데 아까 말씀 이어가다가 좀 네.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하더라도요.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잘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고 해석을 하냐면 즉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제대로 해라라는 기대와 정치적 동력을 실어준 거거든요. 네. 그걸 전 놓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겨야 될 때를 이기지 못해서 오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건 별건으로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건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제대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28년 선거는 뭐 너무 정치적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 제대로 해라고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놓치면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포지셔닝을 정확한 의미를 캐치를 해야죠.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 평택에서 정말 어부지리 주고 막 이런 것 부산 북값도 그렇고요. 어제 방송하다 저도 화가 났는데 예.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사귀고 예. 대구의 그 김부겸 선배님의 전선야구 김경수의 빗속 유세는 사겨 놓더라도 국민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 뭐냐라는 지점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산 지금 1년 딱 됐거든요.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1주년 기자회견을 예정해 둔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를테면 그 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받고 확 또 뛰어 올라야 되는데 정말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될 지역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좀 힘을 잃는 이런 방향으로 귀착될까봐 좀 걱정이 좀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 예. 라고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가 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은 네. 거죠. 그 막판에 투표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부정선거, 뭐 개표 중단하라 막 이러다가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선관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일이 벌어진 거죠. 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밤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하던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엄중하게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들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선관위가 뭐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 네. 이제 선거 종사원들에게 막 떠넘기고 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대로 다 정리해내야 되는 것들은 하고 네. 이걸 부정선거랑 연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뇌 구조를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제 막 황교안 등 네. 전환길 뭐 다 네. 등장해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뭐 들어가자 막 자, 뭐 난리를 장동혁 대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태학 선관위원장 면담하겠다고 하면서 예. 선거 디라이 좀 심한 말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처럼 서울시 결과가 좋으니까 쏙 들어가 버려요. 네.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정치의 도구로 정말 질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원호 후보가 주목받게 된 것은 사실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그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은 이른바 명픽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그때부터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청와대 설명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 그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라고 메뉴에 상차림에 하나의 메뉴를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선택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대통령에게 화살이 가지는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명픽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비난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한 거 아니야? 후보 공천에서부터 선거 과정에서 뭐 부산에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야라고 비난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대통령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으니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 중심으로 뚜벅뚜벅 가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과의 싸움은 민주당이 해야죠. 민주당이 네. 예. 근데 민주당이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 다만 뭐랄까요, 민주당도 이제까지 대통령에 얹혀간다라는 생각이 좀 버리고 네. 민주당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찾아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평택을이 결국에는 전국 선거 영향에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십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다만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좀 평택 선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평택에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감정 다툼이 영남과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부산에 이제 서은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유권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평택을의 맞습니다. 키워드 때문에 잘 안 나오신다. 그렇죠. 예, 주저주저한다.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했는지는 조사해보고 분석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좀 뭐 최대치로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이건 조국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를 한 거야. 예. 왜 우리 내부에 돌을 던져? 선거 정말 못하네. 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왜 또 이렇게 공천을 했대? 시작부터 네.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기책 사유가 있는 지역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분 있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 패배하면 100만 가지. 100가지가 다 나와요. 예. 지금은 비를 맞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한테 서로 좀 뭐랄까요? 상처 주는 이야기 예. 하지 말고 내 탓이오. 예. 네, 남 탓이오보다는 내 탓이오 지금은 하면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예.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좀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 예. 다만 평가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하자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무공천하는 네. 게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민주당한테 무공천하라고 하냐. 그럼요. 무조건.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 인사였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를 위해서 당이 뭐 또 좀 적극적으로 더 결합을 해서 캠페인을 해서 승리하는 전략을 썼어야 됐던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국힘 제로라는 선거 캠페인 전략을 제1의 원칙으로 했는데 결국은 국힘 부활을 만들어준 꼴이 됐으니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서 책임 피할 수 없어요. 예. 후보가 제일 첫 번째 책임이죠, 사실. 예. 피할 수 없고 분명한 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감정 다툼은 네. 도움이 안 됐어요. 감정 싸움은. 이번 선거 전반에 네. 그러니까 둘이 감정 싸움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비 효과로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 어느 쪽이든 도움 안 됐어요. 예. 평택에도 도움 안 되고 전국에도 도움 안 되고. 근데 이건 진짜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22대 후반기에 하반기에 해야 될 뭐 개헌이며 검찰 개혁이며 해서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의 의석수를 파이를 늘리는 게 목적이었고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를 제외하면 13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었는데 그 보면은 울산도 뺏겼고 공주 부여 청양 거기도 뺏겼고 뭐 달성에서는 이제 이진숙 전사께서 이제 국회 오게 생겼고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김태규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4개 이상을 의석을 뺏긴 셈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성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진영 안에서의 어떤 연합 정치를 하지 않으면 입법 발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통과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반기 국회 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고요. 전 그 지점에서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연대와 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울산 선거를 보면 김상우 후보가 정말 고생하셨지만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는 단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의 독자적 힘으로 28년 그리고 30년 대선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그리고 타 정당과의 연대와 연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저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이제 민주당에게 있는 중요한 과제가 연합 정치의 과제인데 또 민주당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땐 또 연합 정치 잘 안 하세요. 2016년 촛불혁명 때도 그때 사실은 탄핵연대 촛불연대를 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38석인가요?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 건강한 진보 보수의 새 판을 짜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권을 내주게 되었고 다시 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제 연대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화두였으나 결국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된 거 아니냐.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요. 예. 연대와 연합에 있어서 예. 범진보에서의 연대와 연합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도 보수의 확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짜 들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좀 평가할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쉽죠. 원칙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큰 틀에서 조금 판을 크게 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요. 10시 3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